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강릉에 다시 단비가 내리면서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완전한 해갈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가뭄 장기화로 제한급수가 길어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들에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 포장도 뜯지 않은 생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파트에 하루 6시간 제한급수가 시행되면서 어린이집도 물이 끊긴 겁니다. 시에서 생수와 손소독제, 물티슈 등이 지급됐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아동용 변기도 물 한 번 내리려면 생수 2~3병 이상 필요하고 손 씻기도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일찍 출근해 물을 받고 빨래도 해오는 시기지만 막막한 상황입니다. 운영 시간 내내 단수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돌봄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릉에 있는 80여 개 어린이집 가운데 절반인 40여 곳이 대형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비슷한 처지입니다. 위생이 가장 걱정이 돼요. 혹시 전염병이나 뭔가 이제 면역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병에 걸리거나 그럼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 손 씻기가 중요하잖아요. 문제는 아파트 113곳에 시행 중인 제한급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또다시 강릉에 단비가 내렸지만 완전 해갈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여름에 시작된 가뭄이 가을, 겨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 속에 당장 보일러 온수 사용 등의 문제가 생기고 기계 고장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일러 가동 안 돼갖고 해라 막 나온단 말이에요. 보일러도 물이 들어가야지 온수를 쓰고 할 거 아니에요. 변기 물 부족으로 인한 정화조 운영이나 모터펌프 과부하 등 시설 관리도 문제입니다. 물 사용 제한이 주민 불편을 넘어 추가 비용 문제로 확대되는 겁니다. 부스터라고 모더가 가업을 하면 그걸 세웠다 못한 그 오래된 아파트는 벌써 제가 알기로는 몇몇 아파트는 모두 착사갔어요. 강릉시는 아파트 제한급수 시행으로 7, 8월 성수기 대비 생활용수 사용량이 20%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을 담보로 한 조치인 만큼 어린이집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후속 대책과 함께 대상 아파트 시설 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도 강릉 지역에 제법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오늘 오후 6시 기준 18.7%로 오전 9시보다 2%포인트, 전날 오전 9시보다는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현재도 비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비가 오봉저수지로 흘러드는 걸 고려하면 저수율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가뭄 해소로 볼 수 있는 저수율 50% 회복까지는 앞으로 30%포인트 이상 상승해야 하고 최소 300mm의 비가 더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 한때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강수량은 속초 대포 93mm, 강릉 상시 77.5, 양양 하조대 77, 고성 현내 70mm 등 많은 비가 쏟아졌고 오봉저수지 저수율에 영향을 주는 당목제는 69.5, 도마 64.5, 강릉 왕산 46.5mm 등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가 쏟아지며 강릉과 중부 산지에 한때 호우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릉의 오선 국회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권 의원 본인은 무죄이고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내놨는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일교로부터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던 권성동 국회의원이 어젯밤 늦게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심사 전 취재진의 무죄이고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을 밝힌 권성동 의원은 영장 발부 직후 SNS에서도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강릉의 여권 정치계와 시민단체는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권성동 의원 개인의 비리와 불법으로 강릉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민께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릉 시민행동 역시 성명서를 통해 권성동 의원의 구속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에 의한 것으로 정치 탄압 운운하는 모습이 비루하고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의혹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들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차례 증거를 인멸할 정황으로 보이는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구속을 놓고 시민들의 민심은 갈렸습니다. 권 의원의 구속은 사필 규정 인과응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지역의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안 받았으면 나올 건데 그게 법에서 뭐 가짜로 퍼뜨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법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거는 실망이 완전 크죠. 믿고 찍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이단을 믿고 했다는 게 구속이 될 만한 짓을 했으면 구속이 돼야 되겠죠. 반면 정치 탄압이라는 권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지역을 위해 20년 가까이 일한 인재가 구속돼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 갖다 집어넣으려 하잖아 지금. 그리고 권선동이 같은 경우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강원도에서 우리 강릉에서 그래도 별 탈 없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좀 구속은 좀 너무하는 것 같아 좀. 그래도 뭐 오선까지 하고 이런 양반이 끝물에 가가지고 저렇게 되니까 좀 안 됐지. 권 의원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향후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안입니다. 민선 8기 원주시정의 권력형 비위 사건 대부분이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에 막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이 사건을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다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대규모 경찰 인사를 앞두고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각종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민선 8기 원주시정. 경찰이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번번이 보안 수사를 요구해 진척이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건만 5건에 달하는데 이 사건들 중 3가지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안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송치된 사건은 원강수 원주시장이 공무원 인사 기준인 다면평가를 법이 정한 1년의 유예기간 없이 폐지한 직권 남용 혐의, 현 정책실장이자 전 비서실장인 김모 씨가 원 시장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원주시 모 의원이 원주시 발주공사에서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 선정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 3건입니다. 검찰이 법리상 혐의 적용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경찰은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 적용 혐의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대규모 경찰 인사를 앞두고 사건을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뭐 기소를 주저한다? 공무원들은 그러면 지방 권력이 이렇게 폭주했을 때 우리는 어디다가 그럼 도대체 우리의 상황들을 갖다 얘기해야 됩니까? 정치권에서도 유독 권력형 비위 사건에 제동을 걸었던 검찰이 이제라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분노와 의심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들을 즉각 기소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주시 관련 사건에서 매번 보안 수사 결정을 내리면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대병원 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설립 이후 처음인데요. 아직 진료 공백은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은 진료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동조건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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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병원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현재 강원대병원 의료진의 평균 임금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 꼴찌 수준. 만성적인 인력난도 문제인데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강원대병원에서 사직한 교수는 18명으로 전년 대비 150%나 늘었고 간호사들도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230명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 불공정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결국 누가 강원대학교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려 하겠습니까? 결국 노조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파업 투표를 거친 결과 투표자의 93.9%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병원 설립 이후 25년 만에 첫 파업입니다. 반면 병원 측은 경영이 어려워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한 추계를 했을 때 약 150억이 넘는 단기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현재 경영이 좀 어려운 상황임을 좀 고려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병원 측이 노조의 요구에 근접한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조 측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 필수 유지 업무에 투입될 인력만 남기고 1,4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파업 규모를 300여 명으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강원대병원 노조는 오늘 오전 9시 30분 본관 1층 로비에서 파업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아직 진료에까지 차질은 없지만 환자들은 파업이 지속될 경우 진료나 수술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믿는 거는 의료진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우리 환자들한테는 피해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걱정입니다. 그런 것 좀 앞으로 좀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서울대와 경북대, 충북대병원과 파업을 시작한 강원대병원이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면서 환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 군수 측은 1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성관계에 의한 뇌물수수 혐의는 남녀 간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받은 민원인 측은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민원인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박봉균 양양군 의원은 협박한 적이 없다거나 설사 협박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강릉시가 지난 15일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개발공사와 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 시행과 인허가를 맡고 강원도와 강릉시는 행정지원을, 강원개발공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과 지원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2026년까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270여 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힌 상황에서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펼치며 지역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0년부터 총 사업비 495억 원이 투입된 송정 부곡 북평분구 5우수 분류화 사업은 송정 북평분구는 공사를 마쳤고 부곡 분구는 내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묵호 분구는 1단계로 동호동, 바란동 일원에 407억 원이 투입돼 실시 설계를 마쳤고 다음 달 시공업체가 선정되며 2단계 묵호동, 어달동 등은 2027년 착공 예정입니다. 묵호동은 땅 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추진해 현재 실시 설계 마무리 중이고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내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산둥성 동영시 예술단을 초청해 한중 국제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문화예술 교류 행사에서는 삼척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사진과 미술, 서예작품 100여 점을 선보이며 죽서루 특설무대에서 합동 공연이 마련됩니다. 또 두 도시의 예술인들이 간담회를 갖고 문화예술의 발전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삼척시와 동영시는 지난 1999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26년간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오늘 육군 제3군단과 관군 상생협력 간담회를 실시하고 서진하 3군단장의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고성군은 3군단과의 협의에서 민통선 내 산불 진화 헬기 투입 시간 단축, 화진포 해양 누리길 조성 헬기 비행 허가, 백두대간 향로봉 트래킹 사업 지원 등의 성과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활용 군용지 반환 협력, 통일전망대 대피소 정비와 안보 관광 코스 발굴 등의 성과도 거뒀다며 감사패 전달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강원FC가 어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상하이 선화와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첫 춘천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강원은 전반 추가 시간 상하이 선화의 주앙 테이셰이라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9분 홍철의 동점골과 후반 18분 구본철의 역전골이 터지며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원은 오는 30일 중국 우랑의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청두 룽청FC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첫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강릉의 도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에서 소주병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강릉시 성산면 회정교차로에서 25톤 대형 윙바디 차량에 실려 있던 소주병이 대량 쏟아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나 추가 사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양양군의 대표 축제인 송이축제와 연어축제가 다음 달 양양 남대천 강변에서 열립니다. 양양군은 2023-24년에는 송이축제와 연어축제가 통합 개최됐지만 올해는 송이 채취 시기와 연어 회기 시기를 고려해 분리해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송이축제에서는 2년 만에 송이 보물찾기 행사가 부활하며 양양 송이 미식가든에서는 유명 셰프의 송이 음식 요리와 라면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연어축제에서는 남대천 본류에서 진행하는 연어 맨손잡기 행사를 비롯해 소설 연어의 저자 안도현 작가와의 토크쇼가 마련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